뭐 이제 홀란드는 프리미어리그 오면서 더 이 선수의 무서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네. 사실 뭐 분데스리가 때도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경기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분데스를 설령 잘 안 챙겨 보더라도 챔스에서의 홀란드 활약상 보면서 아 얘는 다르구나라고 느끼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오면서 약간 방점을 딱 찍어버린 느낌이 아닌가. 특히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도 챔스 활약은 좋았죠. 그렇죠. 그때 리버풀이랑 또 경기, 그때 황희찬 선수도 잘했을 때 딱 그때니까. 맞아요. 잘츠부르크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좀 뭔가 인상적이었던 혼란인데 지금은 정말 이 나이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클래스의 공격수 반열까지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홀란드가 사실 2000년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트 홀란드라고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한 명 있고, 그리고 같은 나이에 홀란드에 좀 약간 살짝 이제 라이벌군으로 비교가 됐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두 선수의 나이 차이 3살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스트 홀란드라고 붙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베냐민 세스코가 되게 핫합니다. 유럽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혼란이 지금 이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고 이후에 또 다른 주목을 받을 만한 차기 주자는 누구인가? 뭐 나이로 차기 주자가 아니고 그냥 순서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두각을 내고 있는 혹은 그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 공격수가 누군지를 살펴볼 텐데 세시코랑 블라우비치입니다. 세스코는 어쨌든 잘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다는 것도 그 홀란드 이제 다음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게다가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요 가요. 그렇죠. 라이프치히로 가죠. 라이프치히로 이제 합류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퍼링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거든요. 레드불 엘리트. 아, 그렇죠. 네. 엘리트 코스죠. 이제 혼란의 경우는 뭐 라이프치히가 아닌 도르트문트를 택했지만 이 세시코 선수는 이제 레드불의 마지막 과정 라이프치히로 이제 가게 될 예정이고요. 2003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발전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선수를 이제 혼란을 뭔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키가 커요. 아, 그렇죠. 장신이죠. 195cm로 멀리서 봐도 뭔가 높이가 딱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이고 키가 크기 때문에 공중볼도 꽤 잘 따고 경합도 잘 되고 여기에 속도도 준수하고요. 기술적인 장점이 특히 많습니다. 양발로의 터치가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볼을 잡아두는 간수와 동료를 활용하는 연계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에요. 이 얘기만 봐도 알 수 있듯 이 선수는 툴이 굉장히 많은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로베니아 경기 중계했죠. 중계했죠. 이번 A 노르웨이 경기했었죠. 때. 네. 저는 그 노르웨이랑 세르비아 경기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같은 조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좀 봤는데 세스코는 그러니까 슬로베니아라는 나라는 사실 약소국이에요. 오블락이 슬로베니아지. 예전에 한다노비치. 한다노비치. 키퍼는 참 잘했는데. 골키퍼 명가.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스코가 이제 약간 좀 지금 노르웨이의 홀란드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노르웨이 이번에 월드컵도 사실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가 축구 강국이냐라고 하면은,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선수 몇 면이 빛나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세스코는 그 안에서도 엄청 잘하더만. 정말 돋보여요. 그 나라 대표팀에 있어서 앞으로 차기 에이스. 아니, 지금도 이미 좀 에이스 반열에 올라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고요. 네. 원더골들이 특히 이번 아니, 1점을 넣었죠? 스웨덴전에서도 세스코 골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세시코 선수가 뭔가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점점 더 궤도에 오르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이자 시즌을 경험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이선하고의 협력과 동료와의 조화가 되게 많아요. 잘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료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 영향력이 매 경기마다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이 세시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속도도 준수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공 상황에서는 볼 간수와 연계를 쓸 수 있고 속공 상황에서는 이 선수의 속도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침투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세트피스 때는 높은 키, 큰 키와 경합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라이프치히를 통해서 분데스리가에서 곧 보게 될 거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03년생인데 내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재능을 네. 봤을 때는 검증된 자원이라고.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그렇죠. 20살짜리가 이제 라이프치히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저는 세스코 선수를 또 이제 그때도 한번 봤어요. 첼시랑 잘츠부르크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아, 그쵸.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저 나름 뭐 인상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 쌓아오고 있는 스탯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선수가 그러니까 막 무지막지한 스탯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네. 왜냐면 지난 시즌에는 주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난 시즌의 경우는 사실 출전 시간이 짧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나왔을 때 혹은 띄엄띄엄 나왔을 때 그때 순도 높은 골들을 많이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록을 보면은 일단 지난 시즌에는 뭐 리그 24경기 5골 3도 근데 어디까지나 주전이 아니었다는 점. 그렇죠. 뭐 오카포도 있고 아데에미도 있고. 네, 맞아요. 아데에미. 리즈에서 뛰고 있는 에런슨도 있고 막 이때 공격진이 워낙 브랜든 좋았던 에런슨. 잘츠부르크라서 자리가 아무래도 부족했고요. 챔피언스리그 6경기 뛰었고 컵 5경기 5골 3도. 네, 컵 대회에서는 뭐 네,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올 시즌을 보시면
10경기 4골과 2개 도움. 이미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있고 출전 시간 많아졌고 이미 지난 시즌 최종 리그 스탯을 거의 대부분 따라잡았죠. 공격 그러니까 골이랑 도움 한 개씩만 더 올리면 타이죠. 맞아요. 챔스 일단 2경기. 어쨌든 빨리 본선에서의 첫 골이 좀 터져야 될 것 같고 컵 대회도 이번에 2경기 한 골. 근데 주목할 점은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여준 슬로베니아 소속으로의 원더골들. 네. 대표팀에서도 지금 커리어가 꽤 화려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세스코 선수한테는 더없이 좋은 어떤 시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반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올 시즌을 바탕으로 이 선수는 분명 앞으로 차기 혼란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A매치에서의 경기를 딱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슬로베니아가 노르웨이의 발목을 2번 잡았어요. 네. 노르웨이가 슬로베니아한테만 1무 1패를 당했거든요. 2번 당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션스 리그 그 승격을 확정지은 게 세르비아입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노르웨이가 또 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노르웨이가 어떻게 보면 좀 고전하는 흐름 속에는 세스코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국대 지금 클럽팀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가 베냐민 세스코다. 뭔가 재밌는 구도예요. 혼란의 갈 길을 일단 발목을 잡았어요. 그렇죠. 국가대표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세스코 맞고요. 그 다음은 혼란이랑 동갑입니다. 두시안 블라우비치. 맞아요. 물론 이제 같은 나이로 봤을 때는 너무 혼란이 보여준 게 많긴 하지만 그렇죠. 블라우비치도 분명 지금까지 보여준 인상이 꽤 짙습니다. 피오렌티나에서의 확고한 득점력, 유벤투스에서도 지금 팀을 먹여 살리는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우비치 역시도 혼란만큼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분명 아주 이 나이 때 치고는 괜찮은 아주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고요. 분명 더 많은 두각을 낼 거예요. 네. 그래서 블라우비치도 분명 기대를 앞으로 많이 할 만한 당연히 차기 주자로 지목을 할 만하겠죠. 세르비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A매치 때도 노르웨이 세르비아를 제가 했기 때문에 미트로비치 한 골, 블라우비치 한 골 이렇게 넣었거든요. 세르비아 월드컵 좀 기대돼요. 잘해요. 전체적으로 스쿼드도 좋아요. 선수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미트로비치가 부상을 당해서 이달 중순인가 말인가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조금 이제 월드컵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긴 해야 되겠지만 중원 보면 밀린코비치 사비치도 있고. 맞아요. 두샨 타디치도 있고. 타디치가 거의 핵심이고. 멤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세르비아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블라우비치입니다. 2000년생에 190cm. 요즘 공격수도 다 키가 크죠. 그렇죠. 파르티잔, 피오렌티나 그리고 유벤투스 이렇게 커리어를 밟아왔고요. 볼을 받기 위해서 이 선수는 자주 내려오는 스타일을 취합니다. FM으로 따졌을 때는 약간 딥라인 포워드 움직임 있잖아요. 맞아. 딥라인 포워드. 네, 이 선수가 딥라인 포워드라는 게 아니고 이 선수가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장면만 한정했을 때는 거의 딥라인 포워드처럼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내려오면서 상대 센터백을 일단 당기고요. 그리고 볼이 오잖아요. 자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볼을 터치하면서 전방으로 턴을 빠르게 하는데 그때 전방으로 턴할 때의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센터백이 블라우비치를 따라서 내려와요. 블라우비치를 센터백이 시야에 두고 패스가 올 즈음에 내가 수비할 수 있겠지 하고 달려들어요. 근데 블라우비치가 순간 턴을 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거기서 제쳐지면서 블라우비치가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블라우비치의 경우는 패스를 받을 때도 그런 턴을 보여주지만 동료들이 연계를 할 때 내가 이제 박스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 그때도 기습적으로 침투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의 그런 민첩성도 활용을 좀 최대치로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볼을 가지고 있을 때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유연한 편이라 그런 턴 동작에 있어서의 상대를 제쳐내는 속여내는 어떤 방향 선택까지도 일품인 자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슈팅의 마무리가 워낙에 빼어나죠. 마무리 일단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골키퍼하고 1대1 찬스에서 키퍼보다 한 박자 빠른 슈팅이 나오네. 한 반템포 내지는 한 템포 정도 빠른 슈팅. 그런 감탄이 특히 블라우비치 골 장면을 보면 많이 나오고요. 왼발킥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이제 그 직접 프리킥 득점도 블라우비치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뽑아냈는데 왼발킥이 지금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그런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블라우비치의 경우는 일단 단점도 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아직은 터치에 대한 기복이 있고 특히 터치에 대한 기복이 마무리 시에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드리블을 해야 될 때 자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잡고 주위 동료가 없어서 자기가 볼을 좀 운반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전진 드리블을 혼자서 치고 갈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공격수는 자기가 전진 드리블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거의 무전술에 가까운 알레그리 볼에서는 더 많이 공격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볼 운반에 있어서는 사실 특화된 장점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운반을 아예 못하는 경우는 아니고 몇 번의 성공을 거둘 때도 있지만 이 선수의 장점 단점을 나눴을 때 저는 드리블이나 볼 운반은 아직은 단점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조금 블라우비치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공중볼과 오른발 결정력도 좀 더 키워야 되겠죠. 왼발 결정력이 아무래도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쵸. 공중볼도 조금 더 잘 따져야 되겠죠. 키에 비해서는 이쪽에 뭔가 장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쉬운 포인트인데 이거는 근데 감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압박에 대한 적극성이나 위치 선정이 군데군데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감독 그 문제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르비아에서는 안 그래요. 국가대표에서는 안 그럽니다. 알레그리 탓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경기마다 또 편차가 있거든요. 근데 덕현이 형 말씀처럼
세리비아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꾸준하게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세르비아 경기 이번에 준비할 때 블라호비치 뛰는 거 보면서 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유벤투스에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좀 아쉬운 경기들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알레그리의 책임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 사실 이제 코스티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면서 본인 장점을 다 죽였죠. 맞아요. 감독이 다 죽였죠. 이 선수는 이제 백스리의 윙백이 최적화돼 있다는 걸 국가대표팀에서도 봤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봤는데 결국 이제 뭐 백포 상태 좌측 윙포워드로 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나오는 점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유벤투스의 지금 아주 유수한 자원들, 블라우비치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코스티치의 경우는 코스티치 진짜 분데스리가 있을 때 아무도 못 막았거든요. 네. 하지만 알레그리가 막는다. 노르웨이전 때 코스티치가 올려주고 블라우비치가 골 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바랄 수 있는 그림이 되겠죠. 네. 블라우비치는 이런 하나를 가지고 있고 스탯을 쭉 봤을 때 사실 이 선수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즌이 이제 2018-19 시즌이에요. 피오렌티나 이적 이후죠. 맞아요. 파르티잔에 있었던 시기는 아무래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스팀에서 뛰었고 1군은 잠깐 뛰었었고요. 네. 2017-18 시즌 중반기 때 이제 피오렌티나 이적을 확정되었는데 1군 스쿼드 등록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규정상 그때는 유스팀만 뛰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규정 때문에 1군은 기록이 없어요. 저도 찾아봐도. 네, 그래서 1617, 1718 기록까지는 뭐 그냥 어릴 때 나이라고 생각해서 기록은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고 2018-19 시즌부터 피오렌티나 뛸 때를 보면 2019-20 시즌 말미 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졌죠. 네. 이때 6골 이동, 그 다음 시즌 21골 이동. 네. 네, 세리아에서 본격적으로 터졌고 지난 시즌 전반기 피렌체, 후반기 유베였는데 전반기 21경기 17골과 4개의 도움, 그리고 후반기 15경기 7골 1의 도움, 컵대회 4경기 1골 1도움, 챔스 2경기 1골. 이 정도의 활약까지. 공격 포인트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순도 있게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네. 이제 홀란드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제 이 뭐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선수 그리고 뭐 이제 라이벌이라고 라이벌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진 않겠습니다. 네. 홀란드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란드가 이제 동갑내기의 이런 스트라이커 중에서도 좋은 자원들이 있다.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반열에 조금 더 올라왔으면 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누네스. 어디 누네스죠? 다루인 누네스죠. 우리 누네스요? 마티아스 누네스 말고요. 좀 미안합니다 많이. 네. 누네스를 88분에 써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클럽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많이 했고 어제 누네스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온 자원이기 때문에 또 한 명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스푼 선수가 덴마크 대표팀에도 이번에 뽑히기도 했는데 아탈란타로 이번에 이적을 한 헤이룬 선수예요. 이 헤이룬 선수가 세슈코랑 같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라이벌이었어요. 네. 그 선수는 슈투른그라츠 소속, 세슈코는 이제 잘츠부르크 소속인데 이번에 헤이룬 선수가 이제 아탈란타로 이적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헤이룬이 폭발적인 스피드는 세슈코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약간 골잡이에 가까운 딱 그 역습 때 배우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그 속도가 되게 빠른 선수거든요. 저 그래서 헤이룬 선수도 뭔가 앞으로 두각을 낼 만한 더더더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이다. 저는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자원 중에서 이제 흘로잭. 흘로잭. 체코의 흘로잭. 네. 흘로잭 뭐 최고의 유망주죠. 네. 어쨌든 이런 유망주들도 굉장히 많고 좋은 선수들도 많으니까 더 축구 보는 맛이 좀 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